21대 총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각 선거구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산 태안에선 분산됐던 보수층의 표심이 결집해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의 재선을 이끌었다는 평가입니다. 당진에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가 14개 읍면동 가운데 11곳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광풍을 일으킨 가운데 의정활동 성과가 표심을 공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성 예산선거구에서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된 내포 신도시, 변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보수 진영이 승리하며 텃밭을 굳히는 분위기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합니다. 월소득이 210만 9천 원 이하인 1인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충남에선 11개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6석, 미래통합당 5석으로 균형을 이뤘는데요. 오늘 충남 뉴스에선 우리 지역 각 선거구에 대한 표심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산 태안에선 보수층의 결집이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의 재선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태안 선거구에서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는 득표율 52.69%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와 8.49%포인트, 1,790표 차입니다. 성일종 당선인은 서산과 태안 두 지역에서 모두 조한기 후보를 앞섰는데 특히 태안에서 격차를 벌였습니다. 두 후보의 표차는 서산 5,278표, 태안 5,512표입니다. 유권자 수를 고려한 득표율로 따지면 태안 지역의 표심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일종 당선인은 조한기 후보보다 서산에서 5.82%포인트, 태안에선 15.2%포인트 각각 앞섰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불과 1,855표 차로 접전을 벌였던 두 후보가 이번에 격차를 벌인 데는 보수층의 표심이 한데 뭉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새누리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며 득표율 23.65%를 얻어 보수표가 분산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사실상 조한기 후보와 성일종 후보의 양자 구도로 이뤄져 진보와 보수 진영의 맞대결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주민들께서 저를 선택하신 것은 신뢰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을 했고 또 국회에서 많은 업적을 냈습니다. 매니페스트 실천운동본부가 선정한 충청남도 국회의원 1위가 됐고요. 헌정 대상을 비롯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해주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신현웅 후보는 득표율 2.29%, 득표수 2,916표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인 판세엔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서산 태안 국회의원 선거에선 정의당 후보가 처음 출마했던 만큼 의미 있는 성과라는 분석입니다. 성일종 당선인에게 다시 한번 지지를 보낸 서산 태안 유권자들. 이제 성 당선인이 약속한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 운영과 태안 고속도로 건설 등 공약 실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당선인이 당진 14개 읍면동 가운데 11곳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4년 전 선거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인 승리였는데요. 당진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 김단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전현직 출신 국회의원 후보 간 세 번째 리턴 매치로 주목받았던 당진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가 47.6% 득표율로 30.2%를 얻은 미래통합당 김동완 후보를 제치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1,100여 표 차로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4년 전 선거와 달리 14,000여 표 차로 어 후보가 김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무소속 정용선 후보는 18.9%, 민중당 김진숙 후보 1.9%, 우리공화당 정병창 후보와 국가혁명배당금당 박경재 후보는 각각 0.5%와 0.6%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어기구 후보는 14곳 가운데 11곳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장 많은 표수를 받은 곳은 당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송화급입니다.
고향인 송화급에서 6천여 표를 얻은 어 후보는 김동완 후보와 2배 가까운 표차로 압도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 밖에 당진 3동에서 51.9%, 송산면에서 51.3%를 득표하는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김동완 후보는 우강면과 합덕읍 2곳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득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김 후보의 고향으로 47.8%를 얻은 우강면, 반면 가장 낮은 곳은 당진 1동이었습니다. 이 밖에 송전탑이 대거 들어서 있는 정미면에서는 어 후보와 김 후보가 한 표 차로 접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영선 후보는 면천 초중학교 출신인 만큼 면천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인구수가 2번째로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투표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신평내항간 연륙교와 성문산단 인입철도 등 의정활동 성과로 표심을 공략한 어기구 후보가 결국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동완 후보와 정영선 후보 간 보수 진영 단일화 무산이 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비입니다. 홍성 예산선거구에서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된 내포 신도시, 변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보수 진영이 승리하며 텃밭을 굳히는 분위기입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홍문표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 단 한 곳은 내포 신도시였습니다. 홍성 홍부급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학민 후보는 득표율 57.6%로 2천여 표를 더 얻었습니다. 내포 표심은 그동안 진보 진영으로 향해왔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선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홍준표 한국당 후보를 3,300여 표 차로 제쳤습니다. 2년 전 군수선거에서도 진보 진영 후보가 1,500여 표 차로 앞섰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 인수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신도시 유권자가 이번 총선의 변수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홍 후보는 9,100여 표 차로 김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홍성에서 3,100여 표, 예산에서 6천여 표를 더 받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강했던 보수 성향이 이번에도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실제로 홍성과 예산에선 지금까지 진보 진영 국회의원과 군수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의 성향, 의사결정을 할 때도 보면 굉장히 좀 시간도 좀 많이 갖고 있고 또 강하고 그런 측면이 진보는 개혁적이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요하잖아요. 그런데 좀 저항이 좀 있는 그런 지역색이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40% 중반대 득표를 한 만큼 일부에선 진보 진영이 약진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인물과 구도 등 다른 변수가 압도할 경우 기존과는 다른 선택도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검찰이 충남과 대전, 세종 지역 당선인 7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16일 기준 이번 총선과 관련해 입건된 사건은 모두 73건으로 이 가운데 70건은 현재 수사 중이며 나머지 3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 중에는 당선인이 7명 포함돼 있으며 관련된 사건은 14건입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후보 간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였으며 선거 공보에 허위 경력을 싣거나 선거 구민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전지검은 금품 수수와 여론조작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와 특수 형태 근로자 등 1인 가구도 월 소득이 210만 9천 원 이하면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도 소득 감소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와 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 기준은 고용노동부의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과 연계해 확인할 방침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해 코로나19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30대 외국인 남성이 이를 어기고 무단 이탈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6일 캄보디아에서 입국해 20일까지 자가격리 조치 통보를 받은 T씨가 13일 오후 4시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일대와 편의점으로 외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시는 이탈 사실을 대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했으며 자가격리 장소 주변을 방역 소독했습니다. 해당 자가격리자는 입국 당일인 6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탈일 다음 날인 14일 진행한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문브리핑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별로 코로나19 사태에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한창인 가운데 이를 이용한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려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3개월간 확인된 코로나 스미싱 문자는 전국적으로 9,8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에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해 악성 코드가 포함된 링크를 받았다는 시민들의 문자 내역이 나돌고 있습니다. 해당 문자는 긴급 재난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확인해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아래에 홈페이지 링크 주소가 첨부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핸드폰 내 개인정보가 통째로 넘어가는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실제 지역 내 긴급 재난자금을 신청한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자연스럽게 스미싱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생계비 지원 사업 신청자 A씨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시에 신청해놨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문자를 받게 되면 시에서 보낸 건 줄 알고 당연히 클릭해보게 될 것 같다.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현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의심스러운 문자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열어보지 말고 혹시 열어보더라도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지원 등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지 알아둘 필요도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일각에서는 무엇보다 이와 관련한 스미싱 문자는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차원의 예방교육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천안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30대 남성이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안 15번 확진자인 이 남성은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이달 2일 완치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증상이 발현됐으며 퇴원 후 13일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에 재감염됐는지 아니면 몸속에 남았던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코로나19 재확진자는 3명입니다. 재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충남도는 모든 완치자에 대해서 격리 해제 후 13일째 검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114명 가운데 76명의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충남도민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확산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만 18세 이상 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의 85.7%가 코로나19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청양과 태안, 홍성 등 군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42.8%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영향으로 소비와 지출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충남도의 코로나19 차단 방역 활동을 묻는 질문에 79.3%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농림축산업 종사자와 전업주부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서산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서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공무원들과 민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전개했으며 4,343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도 지난 4개월간 급여의 30%를 모아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금은 서산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식사 지원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충남 서해안을 찾는 낚시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령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3월 기준 하루 평균 홍성항과 대천항 등 서해안에서 출항한 낚싯배는 105척, 이용 인원은 1,400여 명입니다. 반면 올해 일일 평균 낚시객은 299명으로 최근 3년 평균보다 80% 감소했습니다. 충남도가 돼지와 돼지 분뇨 등에 대한 반출입 금지 지역을 13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추가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포천과 동두천, 양주, 그리고 강원 고성과 인제, 속초 등 6곳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원도 화천과 고성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마련됐습니다. 한편 올해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480건이 확인됐습니다. 예당호 음악분수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워터스크린과 빔 프로젝터, 레이저 등을 활용해 다채로운 빛과 색, 영상을 연출할 예정인데요. 1회 공연 시간은 20분으로 평일 5차례, 주말 7차례 공연이 진행됩니다. 예당호 음악분수는 한국기록원으로부터 호수 위에 설치된 가장 넓은 면적의 부력식 음악분수로도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당진시와 전국공무원노조 당진시 지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희생자 구제기금을 활용해 당진사랑 상품권 1억 원을 구입합니다. 또 전통시장 가는 날 캠페인을 운영하고 당진시는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4번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시가 올해 14억 원을 투입해 나무 28만 그루 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시는 최근 성문면 삼봉리 일원에 편백나무 16,000여 그루를 심었는데요. 흡착 기능이 높은 이팝나무 등 4만 그루를 심는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과 목재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나무와 낙엽송 등 12만 그루를 심는 경제수 조림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고 새벽에는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한낮 기온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 6도, 서산 7도, 당진, 태안, 홍성과 예산은 8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16도, 당진 17도, 서산, 홍성은 18도, 예산, 청양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고 새벽 시간에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세탁은 하루 쉬시고요. 세차도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비 예보가 있지만 종일 흐린 만큼 휴대하기 좋은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일요일까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다음 주 일요일까지 낮 동안에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토요일 서해 중부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 모두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로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에서 1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